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자생물학을 같이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좁은 쪽에서 바라보지 말고 넓은 쪽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좀 가급적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자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을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학과 생물의 연결고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생물과 화학의 연결, 사실은 생물과 화학의 연결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생화학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화학에서 가지쳐서 나온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화학이나 생물학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분자생물학은 그런 과목에 비해서는 좀 역사와 전통이 좀 짧은 그런 분야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따라서 분자생물학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과 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생화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분자생물학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과목과 과목을 서로 담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생물학은 따로, 세포생물학도 따로, 생화학도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 여러분한테 분자생물학을 설명드릴 때는 이런 그 서로 간의 과목 간의 연결고리를 서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분자생물학 강의 개요의 지금 첫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DNA죠.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다. 즉,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는 DNA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DN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그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중간중간 과정을 거쳐서 바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DNA가 무엇을 만드는 과정?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DNA가 단백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밀가루 갖고 빵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밀가루의 특성도 알아야 됩니다. 중력분, 강력분, 박력분, 그죠? 밀가루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이 DNA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만 갖고 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계란도 들어가고 물도 넣어야 되고 반죽도 해야 되고 그럼 뭔가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반죽을 잘한 다음에 빵을 만들 때도 굽는 온도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어떤 조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D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가 배우는 분야가 분자생물학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당연히 DNA에 관한 자세한 능력을, 자세한 실력을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쪽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쪽에 있었던 분자생물학 파트 부분이 점점 더 지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과목으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대부분 3학년 2학기나 4학년 때 공부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다 더 좀 이렇게 진보된 학문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DNA에 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DNA 특징, DNA가 어떻게 복제되고, 그 다음에 DNA가 어떻게 RNA가 되고, 그 다음에 RNA를 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고, 그러한 프로세스에 관해서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런 걸 배우시면서 당연히 생물학이니까 조절이 되는 것을 그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냐. 조절을 한다는 거죠. 조절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밀가루하고 빵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죽해서 오븐에다 넣을 때 온도를 잘 설정해야 빵이 맛있는 빵이 나오죠. 온도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르치면 아무리 반죽이 잘했더라도 빵이 타서 나오거나 덜 익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DNA를 단백질을 만들 때의 조절이다라는 거죠. 뭔가 조절을 할 겁니다. 너무 불이 세면 불을 낮추고 불이 너무 약하면 불을 더 높이고 화력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세스를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단백질, 바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물론 단백질입니다만 효소 이런 것들의 합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조절이 잘 될 때는 우리가 건강한 거죠. 그 조절이 잘못되면 우리가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조절이 안 돼서 병이 생겼구나.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절하게끔 다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치료약의 개발이거든요. 바로 이런 현상, 이런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분야가 바로 분자생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자생물학은 여러분이 1학년 때 공부했던 일반 생물학, 그리고 2학년 때 공부했던 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을 아니면 4학년 때 공부하게 될 생화학 분야, 이런 분야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한번 보면요. 일반 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을 A+ 받은 학생은 이 분자생물학 A+ 받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포생물학과 생화학, 그 다음에 근데 사실 1학년 때 배운 일반 생물학은 별로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연결이 좀 힘듭니다만 사실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이 생명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에 보다 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 더 공부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못하면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분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바이오 쪽 전공하는 학생들은 요 일반 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요 과목만 잘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 완전히 골격이거든요. 네. 1940년대 DNA가 유전자의 본체임이 밝혀지고 그 다음에 DNA 유전 정보가 RNA를 통하여 세포들 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주도한다는 것이 1940년대에 밝혀지면서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과목,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분자생물학이라는 수업이 생길랑 말랑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커리큘럼에. 요즘은 없는 과들이 없잖아요. 관련한 학과들이. 그때는 생길까 말까. 예. 그래서 뭐 대신 그냥 생화학은 그때도 있었습니다만 생화학에서 분자생물학 부분을 포함해서 수업을 많이 진행했었죠. 1953년에 왓슨 크리크의 모델에 의해서 DNA의 이중 나선 구조 모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분자생물학이 서서히 이제 태동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서브젝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DNA의 중요성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DNA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멘델의 법칙, 그죠? 뭐죠?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유전 정보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수 분열의 의미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자생물학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당연히 여러분이 DNA를 배우게 됩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단순히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DNA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RNA로 넘어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크립션을 일으키는 보통 우리가 전사라고 하죠. 그래서 DNA가 어떻게 이중나선 구조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또 어떻게 필요하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복제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RNA를 통해서 정보를 전사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RNA라고 하는 것이 번역이라는 과정, 트랜스레이션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RNA, 트랜스포 RNA, 메신저 RNA, 리보솜 RNA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벌써 대학에 들어와서 아니면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간다 이거죠.
조금 더. 예. 그래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세 번째도 분자생물학에서 우리가 배우긴 배웁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DNA를 복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카피를 뜨는 DNA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들고 그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생합성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유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유전의 본질 및 기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히 공부할 것이 분자생물학이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포생물학이나 생물학이나 또 아니면 뭐 생화학을 미리 배우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그랬다면 분자생물학은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기작, 어떻게 메커니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떤 조절작용이 있냐 이거죠. 조절. 조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시험에 항상 많이 나와요. 조절을 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뭐 여러분이 우리가 뭐 생화학이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되먹임 저해 뭐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해를 받겠냐, 어떻게 조절을 받겠느냐, 어떻게 촉진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는 분야가 분자생물학이다. 여기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근육. 예, 수축 단백질은 액토미오신 단백질의 분자 구조를 바탕으로 근육의 수축 운동을 하는 것도 일부분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포함이 된다 이거죠. 다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강의하시는 교수님에 따라 보통 학교에서는 진도를 맞춰야 되잖아요. 보통 15주. 근데 15주라고 그래도 여러분 시험 2번 보면 13주기 때문에 사실은 빠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수업이 많이 이게 멈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뇌에서 기억의 기작을 단백질이나 RNA의 미세한 구조의 변화로 설명하는 것도 분자생물학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그런 분야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거죠.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앞으로 시대 흐름에서 분자생물학이 바로 이것이 노화와 관련이 되거든요. 나이 들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근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이 들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치매잖아요. 이런 것들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분자생물학이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언제 그리고 왜 켜지고 혹은 꺼지는지를 연구한다. 이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언제. 즉 유전정보 발현이 언제 되느냐 이겁니다. 언제. 예. 그리고 왜 켜지고 혹은 왜 꺼지는지. 켜진다는 건 뭐죠? 활성화된다는 거죠. 꺼진다는 건 억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생화학적으로 예를 들어 연결을 한다면 바로 물론 좀 너무나 넓은 범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을 조절한다. 우리가 당 수치 조절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식사를 하고 나면 당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니까 그 당을 갖다 우리가 저장하는 쪽으로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이 이동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새벽이 되면 소화를 다 시키고 당 수치가 떨어지니까 그동안 저장했던 당을 다시 분해하는 쪽에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거는 꺼지겠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켜지고 꺼지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분자생물학이거든요. 그래서 생화학과의 연결고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부하는 것이 분자생물학이다. 그것이 잘 유지가 되면 우리는 바로 건강한 거죠. 그러면 당뇨병, 지금 제가 당을 얘기해서 당뇨병이 안 걸리겠죠. 조절이 잘 되니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바로 병으로 유발된다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켜질 때 안 켜지고, 그죠? 켜져야 되는데 꺼진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면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 생명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그죠? 생명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유전자가 복제돼야 될 때 복제 안 되고 전사돼야 될 때 전사 안 되고 조절이 돼야 될 때 촉진이 되고
억제가 돼야 될 때 촉진이 되고 반대가 일어난다 이거죠. 촉진이 돼야 될 때 억제가 일어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학 연구와 신약 개발에 공헌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아무리 지날지라도 이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분야에서는 필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이거죠. 그동안 몰랐던 것이 밝혀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이제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이 강의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분자생물학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자생물학의 강의 개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분자생물학을 이제 우리가 챕터 1장부터 차례차례대로 빠짐없이 다 강의해 나가겠습니다만 항상 여러분들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네, 항상 제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자생물학 강의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 개요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